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2070년 지구인들이 우주의 콜로니 P40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콜로니에서는 1년에 한 번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라톤 대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이 시작돼서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결승선을 500m쯤 앞둔 지점에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결승점을 500m쯤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 사이에는 누가 1위로 들어갈 것인지 누가 2위로 들어갈 것인지 대략 가름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때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는 남쪽 마을에서 대표로 온 A씨이고 2위로 달리는 선수는 북쪽 마을의 대표인 B씨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둘 사이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500m 지점을 막 지날 때 남쪽 마을의 자원봉사자가 남쪽 마을 깃발을 A 선수에게 넘겨주려고 가까이 다가섭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만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자원봉사자가 선수 A가 달려가는 뒤를 쫓아가면서 그 깃발을 가져가야 한다고 뒤쫓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라톤 경기장에 그 달리고 있는 트랙에 뛰어들어서 달리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생방송을 하던 남쪽 마을 방송국에서조차 그 경기 해설자가 방송을 하면서 저렇게 쫓아가면 안 된다는 멘트를 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선수가 계속 결승선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결승선 100m 앞에서 또 다른 남쪽 마을의 자원봉사자가 다시 A 선수에게 다가와서 대형 깃발을 건네주고 맙니다. 기어이 선수의 손에 들려준 것이지요. A 선수는 너무나 큰 대형 깃발을 들고 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선수가 들고 뛰기에는 힘겨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몇 초 못 가고 그 깃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북쪽 마을 선수 B씨가 A 선수를 추월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1위와 2위의 순서가 이때 바뀌고 그것이 그대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A 선수는 1위였었지만 500m 전에는 1위였었지만 결승선에는 2위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또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봉사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남쪽 마을의 규칙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1위, 2위, 3위를 기록한 남쪽 마을의 선수는 반드시 남쪽 마을 깃발을 걸치고 결승선에 들어서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은 2번씩이나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무리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콜로니에는 남쪽 마을 주민이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5천만 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995만 명은
마라톤 중계를 가끔 보던가 아니면 대충 보고 말았습니다. 대체로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0.1%의 그 주민들은 이 마라톤 중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남쪽마을 규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5천만 명 중에 0.01%인 단 5천 명이 이 중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다 봤으며 그리고 남쪽마을에 그런 규칙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만 5천 명은 그 규칙이 있다는 것은 몰랐지만 마라톤 중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 가운데 어느 사람이 트위터에 남쪽마을 깃발이 땅에 떨어진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그 순위가 깃발보다 중요하냐 하면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분노한 사람들이 깃발을 떨어뜨린 선수 A씨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대중이 비난을 하고 나서자 선수 A씨는 사죄를 하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차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남쪽마을 방송국 생중계를 하던 그 방송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잘못한 것이지 선수 A씨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비판적인 해설을 포함한 마라톤 경기 전체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깃발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분노한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1차와 2차의 과정에서 우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규칙이 있다는 것까지 알았던 5천 명, 그리고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4만 5천 명, 그 전체 합해서 5만 명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적어도 1차와 2차에는 개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히 개입을 하지 않은 것은 그 규칙까지 알고 있던 5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가 바뀜에 따라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든지 혹은 어느 특정 정보에 분노했다든지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이 분노하고 남을 해치고 하는 이 대열에 참가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차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남쪽마을의 규칙에 따른 것이었다 하는 그 규칙의 존재가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분노한 사람들은 이제 남쪽마을의 지도자를 비판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남쪽마을 지도자가 잘못된 규칙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선수 A가 1등을 놓쳤다. 그러니 지도자는 선수 A에게 사과해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차, 2차, 3차 사건을 일으키고 거기에 가담해서 분노하고 또 직접 나서서 다른 사람에게 가해하는 발언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결코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알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들은 내 탓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들이 무지했고,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그 에너지가 분노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콜로니에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땅에서 정치인들은 이와 같이 분노하는 군중을 이용하는 아주 솜씨 좋은 기술자들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대단히 감동적인 게티스버그 연설을 기억하게 되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때는 그것이 거의 성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민주주의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러한 민주주의가 과연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아있는가? 그러한 민주주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주의는 바로 내 인생을 주재하고 내 운명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책임감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국민들에게만 허용되는 민주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는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놀고 먹고 자기를 가꾸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각오도 없고 이 나라를 내가 지켜야 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도 없고, 그렇게 살아도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던 것이죠. 이제 다수의 군중은 정보를 조작하는 이 분노를 조종하는 기술자들의 손에 의해서 분명히 고등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의 정보가 전 세계의 인터넷망을 통해서 무료로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정보, 틀린 정보에 감쪽같이 그냥 속아서 무지하고 글자를 모르는 상태의 국민과 똑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쉽게 분노하고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자기 통제, 자기 자제가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다 잊어버린 군중은 그저 분노하는 군중,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는 군중, 그렇게 바뀌어 버렸죠. 쉽게 분노하는 군중은 이 정치가의 먹잇감이 되었다가, 그리고 먹다 남으면 또 저 정치가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군중에게 자유가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가? 먹을 빵이 풍부한 이 시대에 정신적인 가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명예, 이것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남쪽마을 주민 콜로니의 5천만 명, 이 사람들 중에서 고작 0.01%, 그러니
마라톤 경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밀히 살펴본 자초지종을 다 알고 또한 남쪽 마을의 규칙이 그러한 규칙이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이 5,000명. 민주주의의 미래는 이들 5,000명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무지하면 안 됩니다. 또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저 착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 말마다 믿고 또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믿고 이것은 모두를 망치는 일입니다. 이제 논리적 능력, 두뇌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를 제대로 읽고 듣고 이해하고 표시할 수 있는 이러한 문해력과 그리고 언어 능력을 제대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언어 능력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능력인 그런 시대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